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유자씨는 화요일이어서 출근을 했고요. 책상 좀만 올릴게요. 오랜만에 찍으려고 하니까 목이 좀 잠기네요. 아까 낮에 인스타에다가 스토리를 하나 올렸는데 어떤 구독자분과 DM을 하다가 상추씨 맨날 들었던 거 또 듣고 있다. 최신 버전을 좀 올려달라. 요청을 주셔가지고 뭐 시간 되면 올릴게요 라든지 아니면은 뭐 당분간은 못 올릴 것 같아요 라든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으면 안 올려도 됐었을 텐데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오랜만에 좀 찍어보고 있고요. 오늘은 화요일이라서 유자씨는 출근을 했고, 유자씨가 보통 기본적으로 재택근무인데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전 직원이 다 출근을 해서 회의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뭐 화상회의나 아니면은 뭐 메신저 같은 걸로 계속 회의를 하거나 소통을 하거나 하지만 또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회의나 이런 게 사실 얼굴 보고 하는 게 효율이 더 좋거든요. 뭐 줌이나 뭐 이런 걸로 화상으로 미팅을 하면 뭔가 사실상 뭐 거의 구조는 같은 거라고 봐도 되는데 뭐 딜레이가 그렇게 심하다거나 뭐 그러지 않잖아요. 요즘에 화상회의를 해도 뭔가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데 어쨌든 얼굴 보고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좀 해보면. 그래서 보통 화요일에 출근을 하면은 이제 좀 중요한 회의나 밀어놨던 회의나 이런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정말 하루 종일 회의를 할 때도 있고 너무 회의가 많아가지고 저녁 먹고 더 회의를 하다가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막 화요일에는 9시, 10시 정도 퇴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회의할 것들이 좀 많아진 거죠. 다른 팀들과 소통도 있을 것이고 팀원들과도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유자씨는 요즘에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열심히 유튜브 하면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는 유자씨 출근하고 집을 딱 봤더니 집이 정말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며칠 좀 바쁘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하고 집 청소에 좀 이제 소홀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집이 좀 엉망이어가지고 집 청소를 전반적으로 간단히 했습니다. 거실도 하고 주방도 하고 방도 하고 다 하고 나니까 확실히 좀 많이 뿌듯하더라고요. 사실 시간 자체가 막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닌데 뭐 몇 시간 걸리는 건 아니니까 정리하는데 보통 짧으면 1시간 안에 끝날 때도 있고 길어봐야 한 2시간? 그 정도 걸리는데 참 집안일이라는 게 귀찮아요. 별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좀 미룰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설거지 같은 경우만 해도 저 예전에 혼자 살 때나 막 이럴 때는 먹으면 바로바로 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요리하면서 중간중간에 설거지를 틈틈이 해서 밥을 딱 먹을 때는 그 음식을 내어갈 그 그릇들에만 음식이 들어있고 나머지 그릇들은 좀 대부분 설거지를 했거나 아니면 뭐 거의 설거지가 되어 있는 몇 개 안 남아 있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가족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때 하는 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지는 못하니까 그때 그냥 설거지 통에다가 그릇들을 넣어두는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릇들은 정말 뭐 기름기가 많아서 좀 빡센 설거지가 필요한 그릇들도 있을 텐데 또 어떤 그릇들은 뭐 샐러드만 간단히 먹었다든지 아니면 뭐 상추만 담아놨던 그릇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물로만 해도 되고 바로 하면은 이제 금방 끝나는 것들인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제 걔네들까지도 기름기에 찌들어 있는 다른 그릇들과 설거지 통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옆에다가 따로 분리를 해 놓는다던가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싱크대 위가 너무 이제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분리를 해놓고 한두 시간 안에 설거지를 하면은 이제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분리만 해놓고 뭐 한참 지나서 설거지를 한다던가 그러면은 또 까먹고 하다 보면 또 하여튼 좀 뒤죽박죽이 되고 그렇게 될 때가 많은데,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설거지도 많이 빡세졌다. 예전과는 좀 다르게. 그리고 예전에 저 혼자 살 때는, 예전부터 유튜브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집밥을 열심히 해먹긴 했는데 요리를 그렇게 다양하게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보통 뭐 밑반찬 한두 개, 메인 반찬 하나, 아니면 그냥 메인 반찬 하나에만 밥을 먹던가, 좀 약간 원팬 요리 같은 것도 좀 자주 했었고, 그렇게 막 반찬이 여러 개 있어야 한다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아가지고, 간단히 하면서 어쨌든 그 메인 요리 하나에 뭔가 단백질과 채소 종류와 이런 것들이 좀 다 들어있는 식으로 요리를 해서 먹곤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아기 것도 해야 되고 또 부부가 같이 먹는데 너무 또 반찬을 하나 놓고 먹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고 하다 보니 설거지가 많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설거지 같은 경우도 사실 먹고 바로바로 하면 한쪽 면만 하면 되잖아요. 접시라고 하면은 한쪽 면만 좀 세제를 묻혀서 하고, 그 반대쪽은 묻어있는 게 없으니까 거의 이제 물로만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바쁘고 하다 보면은 그냥 설거지 통에 그런 구분 없이 싹 넣다 보면 어쨌든 뒷면까지도 기름기가 묻고 설거지를 해야 되다 보니, 일단 설거지 통에 들어가는 순간 기름기가 있는 그릇이든 없는 그릇이든 최소 이제 설거지의 분량이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원래 앞면만 해도 되는 걸 뒷면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이게 또 그릇이 쌓이면 더 좀 빡세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릇이 한 개 설거지를 할 때 1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간다 치면, 그릇이 10개면 10이어야 하잖아요. 10배니까. 근데 더 커지는 것 같아요. 20, 30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제 귀찮음도 플러스가 되고 이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뭇가지 이렇게 하나 부러뜨릴 땐 잘 부러지는데 여러 개 합쳐놓고 부러뜨리려고 하면 막 안 부러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또 찍으니까 평소보다 더 이런저런 이야기들 막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설거지랑 집안일을 다 끝내놓고 진라면 매운맛이 집에 딱 하나 있더라고요. 짜파게티보다는 좀 매운 걸 먹고 싶어가지고 진라면 매운맛 하나 딱 끓여서.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그 날계란이 없더라고요. 계란 2개 정도 먹으려고 했는데, 다이어트 할 때 또 단백질을 잘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계란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만 잔뜩 썰어 넣어서 먹었는데 열심히 노동을 하고 먹으니까 맛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랑드 사이다를 좀 많이 샀어요. 몇 캔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4캔인가? 그 정도 샀던 것 같은데 더 많이 샀나? 어쨌든 저랑 유자씨가 탄산을 되게 좋아하는데 매번 마트나 이런 데서 사 먹기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콜라를 보통 주로 마셨었는데, 콜라는 이제 제로 콜라 같은 경우는 당은 없더라고 하더라도 색소나 아니면 카페인 같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먹으면 조금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나랑드 사이다를 좀 왕창 시켰습니다. 그래서 탄산 땡길 때 먹으려고. 예전에 나랑드 사이다를 많이 먹다가 한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안 먹고 살았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했더니 맛있더라고요. 그 진라면 딱 먹고 중간중간 나랑드 사이다로 이제 목 세척을 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점심을 좀 맛있게 먹었고, 오후에는 일도 좀 하다가 중간중간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 좀 보다가, 그러다가 지금 상추씨를 오랜만에 찍고 있네요. 유자씨가 평소에는 좀 늦게 오는데 화요일에 오늘은 6시 정도에 퇴근해서 집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자씨네 회사에서, 유자씨네 회사가 이제 유튜브 컨텐츠도 만들고 출판사도 하고 다양한 자기 개발 상품 같은 것들도 개발을 해서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건강 쪽 컨텐츠랑 건강 쪽 관련된 이제 상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닭가슴살로 된 면을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새로 나온 제품을 오늘 좀 가지고 와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따가 좀 같이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뭐 다이어트를 할 때 많이 먹거나 아니면 좀 단백질 섭취가 필요할 때, 그런데 이제 너무 기름지지 않게 먹으려고 할 때 닭가슴살들을 또 많이 먹잖아요. 근데 또 닭가슴살이, 저 같은 경우는 닭가슴살이나 뭐 이런 것들 좋아하고 잘 먹긴 하는데, 닭가슴살 먹는 거를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노년층이나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먹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게 약간 뭔가 좀 그렇게 뭐랄까 돼지고기나 소고기랑은 어쨌든 좀 다르니까, 그래서 몸 생각하면은 아니면은 뭐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먹어줘야 되는데 닭가슴살을 먹기는 좀 꺼려하는 분들이 또 계셔서, 그래서 닭가슴살 면을 좀 개발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밀가루나 이런 게 들어간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닭가슴살 성분이랑 무슨 병아리 콩이었나? 무슨 콩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갈아서 뭔가 면처럼 이렇게 식감을 낼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도 뭐 365일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살은 많이 못 빼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 부부한테는 좀 딱 맞는 이제 그런 건 것 같고, 다이어트 할 때 또 힘든 게 면 요리 같은 거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 할 때는 면은 보통 좀 이제 피해야 될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밀가루 같은 것들이 다이어트에 이렇게 도움이 되진 않으니까. 근데 이번에 나온 닭가슴살 면 같은 경우는 밀가루나 이런 건 전혀 안 들어가고 닭가슴살이나 이런 게 딱 있어가지고, 저희도 뭐 다이어트 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그냥 면 요리 먹고 싶을 때 뭐 밀가루 면이나 이런 것보다는 닭가슴살 면으로 먹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초창기 때 버전도 저희가 테스트를 좀 했었는데 거기서 더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지 같은 것도 봤는데 예전 거보다 훨씬 예뻐지고 뭐 여러 가지로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품 나오면은 어떤 제품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잡숴보시면 어떨까. 제가 뭐 광고비 받은 건 일절 없습니다. 유자 씨가 그 회사에서 이제 월급을 받고 있긴 하죠. 뭐 제 덕분에 많이 팔리면 회사에서 좀 예쁨을 받으려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정도의 이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걸 이제 미리 밝힙니다. 네. 뭐 뒷광고 그런 거 아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이제 영종도에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얼마 전은 아니지, 좀 몇 달 전이에요. 좀 한참 됐는데 초여름쯤이었나?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영상을 이제 못 올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좀 찍은 지 오래된 거라서 그냥 영상을 폐기 처분할까 싶었는데 또 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편집을 좀 해보고 있고요. 원래는 그날 이제 강화도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가다가 길을 한번 잘못 들기도 했고 저희가 이제 강화도를 가려고 했던 게, 예전에 강화도 2주 살기인가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갔던 식당들 중에서 버거 히어로라는 수제 햄버거 파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너무 맛있어서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또 가자 유자 씨랑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계속 못 가다가 이번엔 진짜 한번 가보자 해서 가려고 했던 건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처음에 딱 출발할 때 내비에 찍히는 시간이 2시간 반. 네. 근데 가면서 시간이 점점 들어가지고 아마 거기까지 쭉 갔으면 한 3시간은 걸리지 않았을까. 사실 3시간이면 대전도 가거든요. 그래서 강화도가 좀 멀더라고요. 예전에 서울에서 갈 때도, 서울 살 때 그때도 강화도가 거리가 꽤 있긴 했지만 경기도 광주는 서울에서도 더 동남쪽으로 이제 내려와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강화도라는 곳이 굉장히 가는 게 좀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멀어가지고. 다음에 근데 사실 뭐 거리도 거리인데 아마 멀었어도 그냥 갔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가면서 그 수제 햄버거 집에 전화를 해봤는데 그 집이 하루에 200개인가 100개인가 하여튼 그 제한을 걸어놓고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료가 다 소진되면은 그냥 문을 닫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한 12시쯤이었나? 원래 매장 운영 시간은 2시인데 그 전에 어쨌든 재료가 소진되면 다 이제 문을 닫는 집이고, 그래서 한 12시 정도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 거의 재료가 다 소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가도 먹기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영종도로 갔습니다. 영종도로 가서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갔었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뻔도 했었는데, 저희는 원래 그냥 계획 없이 이렇게 그냥 구름처럼 떠다니는 걸 좋아하는 부부여서 나름 재미가 있었습니다. 뭐 레일바이크 있길래 레일바이크도 타고, 갯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갯벌에서 하윤이랑 같이 꽃게도 잡고, 그리고 인스파이어 리조트 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하윤이랑 가보고 나름 이제 알차게 보내다 왔는데, 아마 오늘 뭐 목요일쯤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최근에 근황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뭐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배드민턴을 좀 열심히 치고 있고요. 유자 씨랑 같이도 치고 저 혼자서도 치고 뭐 모임 같은 곳에서 나가서도 치고 뭐 그러고 있는데, 6월 달부터 아마 시작했으니까 이제 3개월 정도 이제 꽉 채워가는 것 같고, 근데 자꾸 다칩니다. 자꾸 다치고 자꾸 아프고. 네. 배드민턴이 생각보다 격렬한 운동이었다. 그리고 운동 삼아 이제 치려고 시작을 했던 건데 자꾸 다친다. 관절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뭐 격투기도 아닌데 네. 참 많이 다치는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운동 삼아 시작하는 이제 권투나 뭐 이런 게 덜 다칠 것 같은, 물론 스파링을 한다면 좀 다르겠지만 어제도 오전에 배드민턴을 쳤는데 어깨를 다쳤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그 배드민턴에 이제 하이클리어라는 그 기술이 있는데, 뭐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멀리서 오는 거를 이제 멀리 또 쳐내는 뭐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왼쪽 손은 앞으로 쫙 뻗고 오른쪽 손은 이제 팔은 이제 뒤로 쫙 뻗어가지고 약간 채를 잡은 상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칠 때 그러니까 제대로 치면은 어깨를 다칠 일이 없는데 아직 좀 동작이나 이런 게 미숙하다 보니까 첫 번째 스윙이었나 두 번째 스윙 하다가 살짝 어깨가 이제 삐끗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치는 동안에는 아프기는 했지만 그래도 칠 수 있었는데, 다치고 나니까 그리고 집에 오니까 어깨가 그 차렷한 상태로 좌우로 이제 한 45도 정도 들면은 어깨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녁쯤 되니까 한 30도? 이 정도만 들어 올려도 너무 아파가지고 어깨를 좀 다친 상태고, 예전에 처음 막 쳤을 때는 막 아킬레스 건에도 염증이 생겼었고 양쪽 무릎은 뭐 매일 늘 아프고, 손목도 얼마 전에 또 아파가지고 손목도 좀 한참 아팠었고, 그래 다행인 거는 점점 칠수록 점점 더 아프진 않고, 점점 칠수록 이제 아픈 부위가 하나 두 개 이제 줄어들긴 합니다. 예를 들면 초창기 때는 막 한 번 치고 나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손목도 아팠다면 요즘에는 뭐 치고 나면은 뭐 그 중에 한 군데만 아프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몸이 사실 그 아직은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뭐 근육이나 뭐 인대나 이런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아픈 것 같고, 하다 보면은 좀씩 이제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은, 그리고 좀 필요한 운동들도 좀 보조로 계속 하고 하다 보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보통 지금까지 다쳤던 건 좀 가벼운 부상이어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쉬면은 괜찮아졌었는데, 혹시라도 좀 크게 다치면 엄청 좀 우울할 것 같은. 예전에 달리기 할 때도 무릎 아프고 하면은 뭐 2주씩 쉬고 막 그럴 때도 있었는데, 사실 달리기는 아직은 제가 막 취미로 저한테 딱 받아들여진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운동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만 하는 거죠. 재미를 느낀다기보다는. 근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재미있게 치고 있는데, 만약에 다쳐서 막 한 2, 3주 못 친다 그러면 되게 우울할 것 같은데, 요즘 삶의 낙이어서
그래서 좀 꾸준히 해가지고 재미도 좀 붙이고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고 좀 즐겁게 운동하면서 좀 살아가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살은 아직 많이 빠진 건 아닌데 한 4kg 정도 빠졌습니다. 원래 97.1 정도에서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92.8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4.3kg 정도 빠진 건가요? 뭐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체중이 꽤 있다 보니 그래도 식단 관리를 사실 막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물론 그 전보다 좀 덜 먹고 야식을 덜 먹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사실 많이 먹을 때도 있었고 야식도 먹을 때도 꽤 있었는데도 식단 관리 안 한 거 치고는 그래도 많이 빠졌다. 그리고 즐겁게 운동하면서 정신 건강도 굉장히 좋아진 거에 비해서 살은 약간 덤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배드민턴 또 치다 보니까 어쨌든 컨디션이 좋으면 배드민턴 칠 때 좋으니까 그래서 잠도 좀 일찍 자려고 하고 피곤하면은 이제 못 치니까 그러니까 다음날 레슨이 있는 날 같은 경우는 더 좀 일찍 자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막 채소 같은 것도 좀 더 먹으려고 하고 있고 몸도 평소에 좀 잘 풀어주고 있어요. 뭐 스트레칭이나 폼롤러 마사지 같은 것들. 왜냐면은 근육 뭉치고 막 여기저기 다리나 팔 같은 데 당기고 막 그러면은 또 배드민턴 칠 때 좋지 않으니까 또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좀 풀어주고 있는데 또 뭔가 신기하게도 예전에는 좀 많이 걷기만 해도 막 왼쪽 종아리, 오른쪽 허벅지 이런 데가 엄청 뭉쳤거든요. 배드민턴 좀 꾸준히 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전보다 활동량이 더 늘어났는데도 뭉치는 게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리나 막 이런 데들 뭉치는 걸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하루에 일상생활 할 때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이게 막 엄청 아프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은근히 뭔가 이제 허벅지 뒤쪽이나 막 종아리 이런 데 은근히 당기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약간 똑바로 서서 바닥에다가 이제 손가락이나 손바닥 이렇게 닿는 거 하잖아요. 스트레칭. 그거 하다 보면 뒤에가 엄청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게 좀 좋지 않은 기분이 좀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을 또 입문하게 해준 문쌤한테도 너무 고맙고 유자씨도 참 재미있게 치고 있고 그래가지고 뭐 너무 요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운동 덕분에. 그리고 최근에는 하윤이가 좀 아팠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부터 좀 장염 증상 같은 게 비슷하게 있었어가지고 막 토하고 설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틀 정도 그러다가 월요일부터는 이제 증상이 거의 없어졌어요. 오늘은 아예 증상이 없어졌고 그래서 오늘은 지금 그 아버님, 어머님께서 잠깐 봐주고 계신데 내일부터는 다시 또 등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완전 심한 장염은 아니었던 것 같고 좀 약한 장염이었거나 아니면은 그냥 배탈 난 것 같이 뭐 그런 식이었나 봐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것 때문에 아팠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둘이서 계속 우리가 뭘 먹였길래 아픈 걸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부터는 또 이제 갈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 때 문쌤 가족이랑 그 루미네 삼범님, 혁준님 가족이랑 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전에 다 나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 그냥 일요일 정도까지 그러다가 어제 오늘 괜찮았으니까 그리고 어제는 밤에 오랜만에 컬리에서 이것저것 좀 주문을 했습니다. 컬리를 요즘에는 거의 이용을 안 했었는데 컬리에 또 맛있는 게 많거든요. 보통 쿠팡으로 시켰는데 쿠팡이 약간 부족한 거를 좀 컬리가 채워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시켰는데 뭐 샐러드 판다라고 이게 샐러드 집인지 샌드위치 집인지 모르겠지만 샐러드 그 샌드위치를 좀 몇 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침에 먹거나 아니면 일하다가 바쁠 때 중간에 식사 챙기기 괜찮더라고요. 샐러드 그 안에 이거 샌드위치 안에
여기 이렇게 이제 채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뭐 정상적으로 밥을 먹거나 반찬을 먹거나 이러는 게 좋긴 하겠지만은 또 바쁠 때는 과자 먹거나 뭐 이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구독자분들이 추천해 주셨던 건데 이연복 셰프님 계시잖아요. 거기에 짬뽕을 파는데 밀키트처럼 해가지고 이게 진짜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시켜봤고 2인분이 오는 건데 얼마나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피자 로빈슨이라는 곳에서 슬라이스 피자, 그러니까 한 조각 한 조각 피자 이런 걸 팔더라고요. 조금 큰 조각으로. 그거를 좀 몇 개 시켜봤고, 어떤 유튜브 먹방 유튜브 보다가 맛있어 보여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한 판으로 된 그런 냉동 피자 같은 것들을 자주 먹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서 피자를 먹고 싶거나 아니면 조금만 먹고 싶을 때도 한 판을 돌려야 되니까 그게 사실 작은 사이즈여가지고 혼자서 다 먹을 수 있긴 한데, 그냥 그 피자 느낌만 조금 이제 느끼고 싶은데 한 판을 다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둘 다 먹고 싶을 때만 돌리거나 아니면 혼자 돌려서 혼자 한 판을 다 먹거나 막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비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각 피자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가격으로만 따지면 그런 예를 들면 풀무원 피자 한 판으로 돼 있는 애들이 한 6,000원 했었나? 근데 요번에 시킨 거는 한 조각에 5,500원이에요. 사실 가성비로만 따지자면은 가성비는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건강적으로 얻는 이점이 있으니까 한 판을 다 먹지 않아도 된다는. 그리고 오징어 볶음 하나 샀고 꽁치 통조림 하나 사고, 제가 꽁치 김치찌개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안 먹은 지 한참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해먹으려고 샀고, 그리고 라구 소스 하나 샀습니다. 그 파스타 소스 같은 거. 얼마 전에 이제 제 동생이, 제가 이제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이제 결혼할 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를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선물로 뭐 이것저것 사왔는데, 그 파스타인데 이제 그렇게 면으로 그 보통 이제 국수처럼 된 그런 파스타 말고 좀 되게 다양한 모양의 파스타들을 이것저것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 먹어보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동생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1살 차이 나거든요. 나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40살인가 이제? 40살에 어쨌든 결혼을 또 하게 돼가지고 여자친구랑 또 이제 행복하게 살겠죠. 유자씨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유자씨의 예전 직장 동료인데 저희 그 만삭 사진을 찍으러 한번 갔었어요. 그분이 이제 사진관을 운영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만삭 사진을 이제 오면 한번 찍어주겠다 해가지고 만삭 사진을 찍으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보고 되게 사람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소개팅 같은 거 이제 생각을 좀 하다가 누구 소개해줄 사람 없을까 하다가 마침 제 동생이랑 나이 차이도 적당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소개를 해줬죠. 4살 차이인가 5살 차이인가 그 정도 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가을에 스몰 웨딩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스몰 웨딩은 실제로 가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스몰 웨딩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가족들끼리만 해가지고. 이번에 정말 그냥 가족들끼리만인 게 친척들도 안 부르고 그냥 완전 이제 직계 가족.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그리고 유자씨 하윤이 이렇게만 가고, 그쪽 집안은 이제 거기 어머니 아버지랑 그 오빠가 있대요. 오빠 내외랑 이제 애기 그렇게에다가 이제 각자 정말 친한 친구 한 2-3명 요 정도만 해서 한 20명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할 것 같은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스몰 웨딩은 또 어떠할지. 인생 첫 스몰 웨딩 경험을 동생 결혼식에서 하게 될 줄이야. 어디 용인이었나? 뭐 그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집에서도 많이 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찬찬히 그냥 나들이 삼아 갔다 오면 될 것 같고 너무 다행입니다. 사실 제 동생이 뭐 외모가 저랑 닮기는 했어요. 동생이니까. 근데 저보다는 좀 잘생겼습니다. 제 기준에선 나쁘지 않아요. 그냥 제가 형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제 이런 건 좀 객관적으로 잘 보는 편인데,
그냥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여자의 눈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나쁘지 않습니다. 키도 크고 한 181에 몸무게도 한 70 후반? 운동도 많이 해가지고 몸도 굉장히 좋고 저랑은 좀 다르게. 그리고 회사도 좋은 곳에 다닙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또 요즘 유망직종 개발자, 요즘 AI 나오면서 좀 달라졌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대기업에서 거의 한 14년? 이 정도 하면서 오래 다니고 있어가지고 13, 14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조건이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뭐 조건이라기보다는 그냥 상황이 그냥 허우대 멀쩡하고 그냥 회사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뭐 제가 볼 땐 성격에도 크게 하자는 없는 것 같고 아기 때는 좀 까칠하긴 했는데 크면서 많이 유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동생은 참 금방금방 장가를 잘 가겠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늦게 가게 돼서 물론 요즘에는 뭐 40살에 장가 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쨌든 너무 다행이고 유자 씨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유자 씨가 그 회사를 다녔던 덕분에 제 동생이 장가를 가게 됐네요. 동생하고는 어릴 때 정말 많이 싸웠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동생 입장에서는 제가 정말 싫었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동생한테 왜 이렇게 동생을 못 사게 굴었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데 진짜 왜 그랬을까? 정말 이상한 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동생하고 그렇게 친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이고 하니까 서로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죠. 아무래도 남은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뭔가 다른 이제 형제나 자매들, 다른 집, 남매 뭐 어느 정도의 가까운 사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제나 자매나 남매나 이렇게 있는 집들이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사이가 좋지 못한 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되게 형제끼리 아니면 뭐 남매끼리 되게 친하게 잘 지내는 집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지는 않아서 물론 지금 뭐 성인이 되고 나서 뭐 싸웠다거나 뭐 뭔가 사이가 틀어졌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가끔 만나서 즐겁게 놀고 하는데 어릴 때의 아마 그런 안 좋았던 기억들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뭐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어요 막상 제 동생은. 근데 아닐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와서 좀 남더라고요. 나이 먹고 좀 크고 하고 보니까. 근데 아마도 이제 또 이제 남동생이랑 그 결혼할 분이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애기 생각도 있대요. 그래서 아마 바로 아이를 가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애기 낳고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공감대 형성도 많이 되고 예전보단 좀 더 친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이게 사람이 좀 친해지고 안 친해지고 이런 것들이 뭐 그 사람이 정말 뭐 싫고 좋고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서로 이제 그냥 공감대 형성이 얼마나 잘 되는지 서로 이제 공통의 관심사가 얼마큼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어야지 그 관계가 좀 더 이제 오래 가는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대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그 사람이랑 뭐 그런 관계에서도 뭐 관계가 좀 오래 유지되긴 하지만 보통은 좀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그 제가 있는 그 게임 동호회 요즘에는 뭐 사실 게임은 거의 안 해서 게임 동호회는 아니지만 거기에서도 게임 같이 할 때는 모두의 관심 뭐야? 네, 갑자기 AI가 답변을 하네요 영어로. 어쨌든 게임을 할 때는 모두의 관심사가 게임이니까 너무 재밌죠. 같이 대화도 잘 통하고 궁금한 거 관심 있는 게 다 게임이다 보니까. 근데 이 게임을 안 하면서 동호회가 거의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해체 위기까지 갔었어요. 왜냐면 단톡방이 있긴 한데 사람이 한 10대 명 있는데도 거의 뭐 한 달 내내 톡이 하나도 안 오갈 때도 있었고 막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하나 둘씩 결혼하면서 아기가 생기면서 좀 더 육아 쪽으로 이제 관심사가 또 같이 생기다 보니까 모임이 조금 더 활발해지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한 아기가 없는 이제 회원들은 조금 더 그 아기 있는 회원들 위주로 뭔가 이야기나 관심사가 흘러가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흥미를 잃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할 얘기는 얼추 다 된 것 같고요. 뭐 이 정도입니다. 최근의 일상. 좀 더 길게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오늘 이 정도고요. 다음에 또 언제 영상을 올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밤 되세요. 들어가세요.